자, 보자. 324번 페이지. 324번이면 5페이지네. 자, 그래서 이거 푸는 방법 좀 잠깐 알려줄 테니까 풀이 방법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유형 문제 중에 하나죠. 자, 90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죠. 324번. 얘들아, 이거 풀이 방법 잘 기억해. 세타가 3, 4분면 각일 때 2분의 세타가 나타나는 공경이 존재하는 사분면 구하시라고 했었어. 자, 그럼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다 라고 했을 때 x축, y축에서 3, 4분면이면 세타가 한 여기 정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타가 되게 될 거야. 그래서 이거의 각은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이 될 테고 그 각을 여기서 알파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타에 대한 식을 쓸 수가 있을 거야. 세타가 얘들아 알파야. 네, 항상 명심해. 알파긴 알파인데 이건 빙글빙글 돌아서 알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상시에 앞에 뭐 붙여? 파이가 있으면 파이라고 쓰고 파이가 없으면 뭐 360 곱하기 n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 말씀이 뭐냐면 돌고 돌아서 알파가 됐다는 의미가 돼. 여기 안 돼? 네. 돌고 돌아서 알파가 됐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우리는 2분의 세타를 구할 수가 있는데 2분의 세타 값은 정확히 이것을 2로 나눈 180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알파가 된다는 사실 할 수 있다. 그래 얘들아, 알파가 3, 4분면 각이면 여기서 알파에 대한 범위를 쓸 수가 있을 거야. 3, 4분면 각이면 180도가 끄고 알파 값이 270보다는 작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 따라서 2분의 알파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2분의 알파 값은 그 값이 50보다는 크고 135보다는 작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여기다 표시를 하게 될 텐데 x축, y축 표시하고 지금부터 n 값은 정수야. 뭐 예를 들어서 0일 때, 1일 때, 2일 때 그런 것을 하는 거지. 만약 n이 0일 때 n이 0일 때면 잘 생각해보면 여기다 0 대입하면 2분의 알파 즉 90부터 135도까지니까 그 범위가 한 여기 정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괜찮죠? n이 0일 때 n이 0일 때는 그 값이 90도에서 세타가 135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n이 1일 때 n이 1일 때가 되려면 1 대입하면 거기다 180도가 270보다는 크고 잠깐만 여기는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180을 더한 값 얼마지? 215인가? 215 정도 되겠네. 215보다는 작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315원 미안해 315죠? 아, 소리 315. 자, 따라서 이 4, 4분면 넘었으니까 한 여기 정도 있겠죠? 그쵸? 그리고 n이 1일 때는 어때? 310이 됐으면 다시 원위치 처음부터. 그래서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낼 것이다. 알았어? 자, 처음 표기 방법은 잘하세요. 3, 4분면 가면 세타를 360에 돌고 돌아서 알파 대신 알파 범위는 3, 4분면 가니까 180도에서 270도 사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2분의 세타는 180n 더하기 2분의 알파 되겠죠. 괜찮지? 그러면 315번도 이제 320번하고 똑같을 테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해보시고 다음 342번도 잠깐 보도록 합니다. 342번 어우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 하실게요. 자, 342번에 거기 페이지가 몇 페이지요? 24페이지네요. 자, 342번 자, 이렇게 할게. 자, 이거 미추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많이 나온 단어거든? 혹시 정리해본 사람은 알 거야. 정리하면 탄젠 세타 및 탄젠 세타 분위는 어떻게 나옵니까? 혹시 아는 사람? 그렇지. 사인 코사인 분의 1이 될 거야. 자, 우리가 이제 탄젠트라는 단어가 하면 이제 좀 바꾸게 될 텐데 이 같은 경우는 코사인 분의 사인 될 테고 그것의 역수값은 사인 분의 코사인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통분해주면 사인 코사인 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됐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인 코사인 분의 1이다. 즉, 이 값이 마이너스 4가 됐다는 의미는 사인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됐다는 의미죠. 따라서 사인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됐다는 사실을 낼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이 정말 많이 나오고 선생님 기출공 해봤는데 이런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 이거는 사인 코사인 값을 의미한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의 변형을 의미하죠? 우리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사인 세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은 식의 변형에 의하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A 세제곱 됐을 거야. 세제곱 그죠? 세제곱이 되고 네, 마이너스가 아니라 더하기죠. 3 사인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 기억나죠 저거?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뭐가 출구하는 게 목표야? 바로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야. 검색할게.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도대체 뭔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이것을 제곱할 거야. 왜 제곱하냐면 제곱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실을 할 수 있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이 된다. 즉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바로 나오니까 우리가 제곱을 해준다면 이 값이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곱을 하는 순간 사인 코사인 값을 아는 거야. 그치? 반대로 사인 코사인을 안다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도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된가 봤더니 1이고 사인 코사인이 마이너스 4되니까 이거는 더하기 2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는 3인데 사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텐데 2, 4분면에서는 얘는 양수, 얘는 음수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양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값이 바로 루트 2분의 3이 되겠죠. 루트 2분의 3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 쭉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유리화 같은 거 좀 해서 대입해도 되고요. 어쨌든 계산은 답이 나올 것이다. 됐죠? 그래서 이제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은 그 값이 사인 코사인 분의 1이 될 것이고 우리가 사인 세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은 식의 변형에서 이런 식이 될 텐데 우리가 더 속에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더할 거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무조건 제곱하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나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다 제곱해서 문제 풀 거예요. 길게. 자, 어쨌든 질문하는 학생들 저거 먼저 무슨 얘기 할까? 좋아요. 그럼 359번도 잘 정리하고 좀 이따가 붙일 시간 줄게. 자,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지? 그죠? 이해가 되면 좀 이따가 붙일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쭉 따라오도록 합시다. 98페이지. 359번도 잠깐 보니까 다음 0부터 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y는 a sin 3x 더하기 그래프가 주의성 y는 9와 y는 만난 절수가 각각 3억 7이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 하자. 얘들아, 첫 번째 y는 a sin 3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주기가 얼마지? 잠깐만, 주기 보니까 이거 3대 2파이네? 그죠? 3대 2파이. 근데 왜 주기를 썼냐면 이 a sin 3x를 0부터 2파이까지 몇 번 그릴까 결정하려고 하는 거야. 3번 그리셔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그 그래프는 그 그래프가 이제 3대 2파이가 한 바퀴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야지 2파이가 되셨을 거예요. 됐죠? 여기는 3대 2파이가 되시고요. 자, 그 그래프를 어떻게 할 거냐면 위로 b만큼 올릴 거야. 뭐 양수 b라고 했으니까 위만큼 올리는 거 맞죠? 자, 그래서 b만큼 올렸어. 자, b만큼 올렸다.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뭐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두 바퀴, 이렇게 세 바퀴. 이만큼 올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요점의 좌표 볼까? 좀 표시 좀 한번 해보자. 여기는 조금만 b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b 정도 되셨을 거예요. b만 올렸으니까. 요점의 좌표는 바로 여기가 a였잖아, 그렇지? a 더하기 b가 됐을 것이다. 여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겠지, 그렇지?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가 됐을 테니까.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야. 자, 그리고서 지금부터 b를 그릴 거야. y는 9하고 y는 2를 그릴 건데 y는 9를 그렸을 때 만난 점이 3개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y는 1을 그렸을 때 만난 점이 7개가 되셔야 돼요. 어떻게 그릴까요? 이 점부터. 그렇지. 이렇게 그리셔야지 y는 9가 됐을 거야. 그렇지. 바로 a 더하기 b가 뭐다? 7이라 어떻게 해야지 7이 될까? 대충 이렇게 그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네. 7
이렇게 그리셔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y는 다 되겠죠? 이가 2다. 그리고 a 값도 x가 있다. 괜찮습니까? 주기를 처음부터 그래서 y는 a sin x 그래프를 먼저 그리세요. 그리시면 이렇게 세 바퀴가 돈다는 것을 알고 코스 기반고 올렸을 때 이런 그래프가 될 텐데 9를 그렸으면 3점, 2를 그렸으면 7개점, 7개의 점이 됐다는 것은 저희도 딱 하나밖에 없죠? 이해가셨을까요? 자, 그리시고요. 자, 다음 350번. 자, 350번도 잘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좀 이따가 고칠 시간 줄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350번이라 얘들아, 350번은 우리가 XY가 나타낸 도형의 둘레길을 구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지? 이거 지어세? 물건 이해가 가지? 그치? 자, 평행이동 해가지고 만나서 좀 찾으시면 돼요. 네, 얘들아, XY가 나타낸 도형의 둘레길을 구하시고 도형의 건전식은 사실 도형의 둘레길을 구한다는 것은 X, Y에 관한 식을 구합니다. XY에 대한 식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X제곱당 Y제곱 1이다 라고 했으면 그것은 1이 될 테고 도형의 길이는 2파이가 되겠지, 그치? 원들은 2파이니까. 방금 1이라고 했죠, 내가? 뭔가 조금 느낌이 올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사인 제곱당 코사인 제곱 함수 얼마예요? 1이죠, 그쵸? 뭐 할까, 우리? 1이 실 거예요. 2로 나눌 거죠. 1로 마찬가지 넘기고 2로 나누실 거죠? 그 제곱한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1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인지 금방 찾으실 수 있겠죠. 자, 뭐 말이냐면 정리할게. 넘겨서 해주면 x 더하기 2 그 값이 바로 코사인 세타 되는 거야. 그리고 똑같은 의미로 사인 세타 값은 y-3 그것을 2로 나눌 거. 그게 바로 사인 세타가 되겠죠. 우리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는 바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 된다는 사실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사실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 있다. 2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y-3의 제곱 그 값이 1이 되시는 거죠. 양변에 3을 곱한다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그 값이 4가 되시는 거예요. 얘들아, 신기하게도 이 그래프는 바로 원위를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야. 중심점표는 마이너스 1,3이고 반지 기한 2인 원을 움직이고 있죠. 분의 길이는 4파이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x랑 코사인 세타 나왔다?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밖에 없어. 오케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이라는 사실 이용하면 거의 대부분이 원이 되게 될 겁니다. 질문 잘하셨고 344번도 잠깐 보도록 하자. 자, 빠르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고칠 시간 줄게. 알았지? 자, 343, 선생님 343도 342번 번째 설명했잖아. 그럼 똑같은 거 아닐까? 근데 좀 느낌이 달라. 그래서 343도 어떻게 푸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 지워도 돼요? 이해했어? 풀이 자체는 간단하니까 한번 잘 보시고. 선생님 그럼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닐까?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아까 전에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바꿨잖아. 그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바꾸는 거야. 바꾸자. 코사인분의 사인.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분의 2 코사인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죠? 네, 보니까 알겠다. 아니 뭔가 다 안 나와. 이거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되거든? 우리 이게 아까 전에 쉽게 나왔던 이유는 더하기였으면 이게 사인 제곱 대 코사인 제곱 돼서 우리가 1 나왔었잖아. 그리고 사인 코사인 뭔지 알았거든? 근데 이거 몰라. 문자는 두 개로 식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사인 코사인을 구할 수는 없어요. 풀이 방법이 다르게 푸셔야 됩니다. 자, 명심해. 그 342번에서는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나왔는데 이 값이 얼마나 있지? 많이 사용했었나? 이거는 아까처럼 코사인 사인으로 풀면 돼. 근데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어떤 방법 풀까? 자, 해봐. 우리 사실 삼각함수 중에서 이제 하나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풀까 봤더니 우리 사실 탄젠트 값 알면 사인 코사인 값도 자동으로 나온 거 아닐까?
이거 3차원 방이잖아. 도도 잘 알 수 있고. 탄젠트 알면 그림 그릴 수 있지. 밑변화 높이 하니까. 그러면 삼각형이 완성될 거야. 그럼 사인, 코사인, 루트 당연히 구할 수가 있다. 자, 원래는 코사인은 사인에서 푸는 게 맞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냥 구하시면 돼요. 탄젠트분의 2, 1이 될 테고 0대 t를 곱한다.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2는 t가 되실 거고 넘겨주면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탄젠트 값을 구하는 거야. 탄젠트 3, 4분면이니까 양수함수 잘 찾을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삼각형 완성되고 사인, 코사인은 직접 구하는 거야. 사실 근데 이것도 그럼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얘들아 그렇게 풀어도 괜찮아. 이것도 탄젠트 값 구해서 문제 풀어도 괜찮아. 대신 탄젠트가 인수분해 잘 되진 않을 거예요. 분해 공식 쓰면은 탄젠트 값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푸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 쓸까? 탄젠트를 직접 구했다는 소리. 탄젠트를 안다는 것은 사인, 코사인도 구할 수가 있을 테니까. 탄젠트 뭐뭐 나와? 2하고 1이죠. 2하고 마이너스 1이죠. 지금 탄젠트 탑값이 더하면 되죠? 2하고 마이너스 1 나올 텐데 3, 4분면 각이면 탄젠트 값은 양수가 되셔야 되고요. 탄젠트 값이 2가 나왔다는 것은 1분의 2. 이가 1이고 이가 2니까 6가 되겠죠?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2. 사인 세타 값도 마이너스 5분의 1이 될 것이다. 그래서 3, 4, 4번 대충 느낌이 왔으면 탄젠트를 직접 구하겠다는 의미가 되고 쉽지 않았지? 자, 다음 362번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362번도 잠깐 볼게요. 핵심적인 내용 자체는 간단하니까 어떤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다음 그 시간에 고치시면 될 거예요. 99페이지. 362번이죠? 자, 이것도 한번 보자. 이거 왠지 그림 잘 그려야 될 것 같잖아? 정말 잘 그리셔도 될 거예요. 탄젠트 EX. 그리고 이거는 3의 파이, 0에서 출발하고 길이가 좀 변한 그래프니까 잘 그려보자.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가 됐을 때 값을 구하시오 하면 되네요. 이쪽 잘 그려보자. 주기 얼마야? 2분의 8이죠, 그쵸? 주기는 이제 2분의 8가 됐을 때고 탄젠트는 기본적으로 2분의 8 주기로 반씩 나눠갔지. 정글선이 4분의 8이랑 마이너스 4분의 8이랑 첫 번째 정글선이 될 거야. 이걸 들어봅시다. X축, Y축. 그다음에 첫 번째 정글선은 4분의 8가 됐을 거예요. X는 4분의 8. 이쪽 정글선은 마이너스 4분의 8가 되겠고 X는 마이너스 4분의 8. 이거 그림이 이렇게 그리시고 한 번 더 그려야겠다. 그치? 4분의 3파이는 여기쯤에 있을 테니까 이제 4분의 3파이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그려. 그래서는 이렇게 그릴 것이다. 괜찮지? 두 바퀴가 그려졌네요. 자, 다음 요것의 의미는 뭐야? 일단 기본적인 시작점이 어디냐면 4분의 8, 0에서 시작하지. X값이 기울이니까 4분의 8, 0은 여기쯤이네요. 기울기가 변하는 거였지? 기울기가 변하는데 델타 마스 알파 값.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그 델타 마스 알파 값이 3분의 2파이 될게. 그러자 얘들아 이거 사실 4분의 8, 0에서 대칭 그래프야. 맞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서로 같다? 완전히 똑같은 것이다. 이해됐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마야? 3분의 파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3분의 파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구하는 거지? n값을 구한다 했으니까 일단 한 점의 좌표가 나왔어. 4분의 8, 0. 그럼 요 점의 좌표를 잘 구하시면 될 텐데요. 이 좌표 이름 뭘까요? 자, 말해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마라고? 3분의 8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3분의 8이 되겠죠. 괜찮지? 4분의 8에서 3분의 8만큼 갔으면 그 값은 얼마죠?
뭘까? 얼마야?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더하면 11분의 7파이? 맞나? 10분의 7파이가 됐을 테고 y좌표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12분의 7파이를 대입했다. 자, 그럼 y는 탄젠트 12분의 7파이 대입하면 6분의 7파이가 되겠죠? 6분의 7파이는 탄젠트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됐을 테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잠깐만 선사분면이네. 탄젠트 6분의 파이가 됐을 것이다. 탄젠트 6분의 파이는 탄젠트 30이니까 3분의 1이 될 것이죠. 3분의 1이 됐을 테니까 이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 문제 있잖아. 잘 그려봐. 주기 2분의 파이인 거 알았으면 마이너스 3분의 8부터 3분의 8까지 예쁘게 잘 그릴 수가 있고 대칭성 상형에서 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대칭성이라는 단어가 되죠. 4분의 8, 0이 정중간점이 될 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대칭될 것이다. 거리가 3분의 2파이라는 것은 요정수부터 3분의 2파이만큼 앞으로 갔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리고 12분의 7파이를 대입하시면 y값도 나오시게 될 거예요. 무슨 이해갔죠? 자, 362 정리하시고요. 다음 37도 사이트와 보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은 되게 간단한 내용이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자, 37도로 잠깐 보자. 페이지 103페이지 내용. 자, 37도. 자, 이것도 그림을 잘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림 잘 그리면 뭔가 좀 보이지 않을까? 또 잘 그려봅시다. 일등각을 이등분한 직선 중에서 4사분면 지난 직선을 이라고 하자. 이 사분면에서 직선 A점P에 대하여 공경 OP가 나타낸 관계를 세타했을 때 코사인 8분의 이렇게 값을 구하시오. 이거 짧게 볼까요? y는 3x 그래프 x축 y축 y는 3x 이렇게 되겠죠? 이제 y는 3x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x랑 마이너스 3분의 x는 이 정도쯤 되겠죠? 근데 이거 수직이란 건 알지, 그치?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가 수직이 되게 될 거야. 왜냐하면 여기 기억에 마이너스 3분이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직선, 가로 이동하는 직선 중에서 4사분면 지난 직선. 원래는 이거랑 이거 두 개가 있죠? 그 중에서 뭔 직선이냐면 이 직선이 되네요. 이거. 이게 바로 직선 L이 될 것이다. OP가 나타낸 가격비를 세타로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이 세타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네요. 그죠? 자, 일단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일단 구하고 싶은 걸 잘 보니까 코사인 파이더의 세타는 그 값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 값이 사인 세타가 된다는 뜻이 아니까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고 하면 되겠죠. 어찌 구할까?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 직선에 이걸 각의 이등분 생각 문제거든. 각의 이등분 했을 때 이 각이 도대체 뭐냐 하고 묻는 문제가 되죠. 세타가 아무데나 한번 찍어볼까? 아무데나 한 점에 이코마스랑 찍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구할까? 코사인 세타. 사실 이 점의 좌표 같은 거 아무거나 한 점만 알면 괜찮거든? 좌표 하나만 알면 사인 세타 값이 r분의 y가 되고 코사인 세타 값은 r분의 x가 됐을 테니까 좌표 같은 거 하나만 구하시면 되겠죠. 90도. 여기 사실 45도거든? 알파. 45도. 3의 8 더하기 알파. 3의 8 값을 너희들이 몰라. 4의 8 더하기 알파 값을 몰라.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여기 점의 좌표를 이제 a, b라 놓읍시다. a, b라 놓으면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만약 r이라고 표시하게 된다면 우리는 코사인 세타 값은 r분의 x가 된다는 사실 알고 이 값은 r분의 a라고 하죠. 이게 그만 필요했으니까 이 값이 r분의 a가 되고 사인 세타 값은 r분의 b 값이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을 거야. 괜찮죠? 자, 이게거든. 그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수직을 내리게 된다면 이렇게 수직 내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직을 내리게 된다면 사실 이거의 거리가 서로 어떨까? 같겠죠? 왜냐면 가게 이동타니까 이 거리가 서로 같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직선서부터 A, B까지의 거리랑 이 직선서부터 A, B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그런 식을 세울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잠깐만 다시 할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식 한번 구해보자. 야, 하긴 할 건데 하나만 명심해. 얘들아, 여기서 세타 나왔잖아. 너 알아 혹시? 그 탄젠트 세타 말이야. 탄 세타가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야. 정말 중요하지, 그치? 따라서 우리 만약에 노란색 선의 기울기 안다면 탄 세타가 많은 거고 그럼 사인 코사인 값도 많은 거야. 이것의 기울기 구하는 게 목표야. 그래서 검식 합시다. 자, 방금 전에 말했던 건 잘 이용하면 이 직선서부터 어디까지 A, B까지의 거리가 서로 다 똑같다는 사실 여기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D1 값에 대해서 계산해보면 이것은 루트 10분의 3a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이 되게 됩니다. D1 뒤쪽 값도 생각해보면 그 뒤쪽 값도 루트 10분의 3a 더하기 3b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지. 절대값 두 개의 길이가 같다는 것은 우리가 식을 세울 때 3a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이 바로 a 더하기 3b의 절대값하고 똑같다는 거야. 이건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가게 이동태가 문제가 되죠. 어떻게 볼까? 3a 마이너스 b가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3b가 되셨을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두 개를 만족하는 AB에 관한 식을 두 개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AB를 구했다는 것은 기울기를 안다는 소리가 되고 탄젠트 값도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음수인 탄젠트를 찾으시면 돼요. 이건 양수가 됐을 때 그렇지. 음수인 탄젠트가 알면 당연히 사인 코사인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바로 탄젠트 값도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저 알고 있죠? 탄젠트 기울기가 된 거? 마무리하죠. 조금 약간 헷갈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저 노란색 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는 문제가 되고 그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나왔던 문제가 됩니다. 가계이동수 문제가 되죠. 31번 잘 정리하고 이건 정리할 시간 좀 줄게. 정리 한번 해봐. 364 하나 남았으니까 하시고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정리할 시간 잠깐 주도록 할게요. 질문 따로 있어? 53분인데 하고 그리고 이 아까 조금 남은 거 마저 하고 우리 시작해서 조금 건드려 봅시다. 내일 값이 나왔다? 풀감은 없네. 그러니까 사인증 코사인증을 치는 거지? 사인 코사인 1 더하기 사인 코사인이 똑같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두 개 나오는데 둘째 뭐냐? 두 개 부호가
저한테 좀 다르겠네. 그대로가 그게 보통 이렇게 사분면을 주어주면 세타 몇 사분면째 주어주면 되는 거지. 딴게 어때요? 뭐야? 1박 2일중에 어떤 1박 2일중에 어떤 거? 1박 2일중에 많아? 이해는 아니겠죠? 이유는 1박 2일중에 2를 넣는 거였지. 사인 코사인 1을 넣는 거니까 이제 사인 코사인이란 말 자체에 이유가 있다는 말이 생긴 거지. 자, 이거 잘 계산했어? 기억이 두 개 나오죠? 혹시 질문할 거 있을까? 네. 뭐 질문? 아, 이거? 1번은, 1번은 이제, 이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거 뭐죠? 굳이 얘를 이해가 돼? 있으면 이거 뭐가 되지? 되고 얘는 범위가 2보다 크로메이션 나왔잖아. 이걸 생각해보면 범위가 돼요. 얘는 이게 이거거든? 이건 범위가 없을까? 일단 x가 거의 무한대처럼 되고 이건 정상화칠 테니까 무한대처럼 되겠지? 엄청 커질 수 있어. 다음에 x가 만약에 여기 x가 되잖아. 이게 만약에 x가 되잖아. 그럼 이건 여기 원이 엄청 가까이 되겠지. 근데 대신 이게 x가 되면은 이게 x가 될까? 마이너스 어떻게 되니까 사실 이것을 EX0 더하기 EX0 더하기는 저렇게 이게 좀 내볼 수가 없거든? 근데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나왔으면 이거 사진을 쓸 거 없잖아. 사진을 쓸 거 없는 얘는 무슨 얘가 있으면 사진이 안 되고 이렇게 X-X는 거야. 이거는 엄청 큰 값이 될 수도 있고 엄청 작은 값이 될 수도 있어. 사실 이 값이 플러스 그건데 플러스 범위가 없어서 그래서 얘가 배를 만들 수도 있고 마이너스 배를 만들 수도 있고 이걸 이번에 채워보는 거 없어요? 얘는 범위가 있는데 얘는 저기가 없는 이유 사용이가 쓸 수 없고 우리 하나 안 했나? 368번도 잠깐만 보도록 합시다. 368번. 자, 368 잠깐만 보니까 자, 여기다 똑같은 함수에서 y는 절대값 코사인 2분의 파이엑스 그래프와 y는 5분의 2가 만나는 교점 x좌표는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x1부터 xn까지라고 했을 때 한번 물어보자. 이 함수의 주기는 뭐야? 이 함수의 주기. 상가? 그렇지. 이것의 주기가 4야. 선생님이 말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절대값 붙였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물결 표시인데 이거 꺾어서 올리니까 퐁당퐁당이 된다고 했었지, 그치? 이 함수의 주기 뭐야? 정확히 절반이 된다고 했었죠, 그쵸?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 그래프 잘 그리시면 돼요. x축, y축. 그리고서 원래대로라면 원래 그래서 이렇게 그렸을 텐데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양수가 되고요. 음수인 부분 뽑아서 올렸으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괜찮지? 이렇게 퐁당퐁당 그래프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어디까지 해야 돼? 만나는 점이 뭐 했을 때 몇 개만 그려보자. 이렇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주고 그리고 지금부터 5분의 1을 쫙 그릴 거야. 5분의 1은 한 여기 정도 있겠죠? 이렇게 5분의 1 그리게 된다면 만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보다 큰 부분 되었으니까. 첫 번째 점의 좌표는 여기가 x1이 되겠죠. x1이 되고 얘는 x2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x3이 되고 x4, x5가 될 거예요. 뭐 구하는 거지? x4 더하기 x11 구하는 거네. 갑시다. 유점의 좌표는 좀 궁금한데? 유점의 좌표 뭐지? 근데 여기 뭐야? 원래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된 거였어, 맞지? 한 바퀴가 쌓였으니까 여기도 구할 수 있을 거야. 한 바퀴 여기가 2지? 1이야. 여기가 1, 2, 3이에요. 괜찮죠? 여기가 1이고, 여기 가운데 2고, 3이야. 괜찮지? 따라서 우리 어떻게 쓸 거냐면 x4 말이야. x4는 이렇게 쓰겠다. x4는 3에서부터 시작해서 알파만큼을 더 앞으로 가신 거예요. 이게 길가 알파라고 하신다는 거. 괜찮죠? 그럼 11이 어디쯤 있는지 잘 생각해. 11이 여기에 경계점 어디 있는지 생각하고 그 경계점에서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좀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거 답합한 거 보니까 우리 알파가 뭔지 모르잖아. 얘는 뭐 빼기 알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11번째가 말이야. 규칙선 찾아볼까? 어떤 규칙선 나오지? 뭐 나올까요? 얘가 1이면 1이죠. 3이면 3이네요. 그죠? 그러면 11이면 11이 나오고 여기 이거 뭐가 되는 거 같더니 여기도 5잖아. 5이면 5가 나오죠? 그럼 11이면 그 앞에 바로 10이 나왔을 거겠지? 이해갔어? 1이면 1 나오고 3이면 3 나오고 5이면 5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11이면 그 앞에 11 됐을 테고 이 값은 11 마이너스 알파 되겠죠? 대칭성에 의해서 잘 구하시면 되겠네요. 지나갔습니다. 재밌어요? 재밌어? 혹시 연참 필요한 사람 말해요. 준서 연참 줄까? 뭐 때문에? 이거 안 했구나, 이거. 새벽? 자, 우리 97페이지에 354번도 잠깐 볼게. 354번. 예전에 쌤할 때 한번 하긴 했는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죠? 356번이, 354번이에요. 얘들아, 1은 1도가 아니야. 1 라디안이에요. 그렇죠? 1인데 아무것도 없어. 1 라디안이야. 보면 여기다 도 표시했을 거야. 그래서 1이 어디쯤 있는지 잘 알면 되는 거야. 우리 사인 그래프도 그릴 수 있죠? 코사인 그래프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턴젠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고 코사인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표시점 한번 해보면 요점의 좌표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죠? 여기는 파이가 되고요. 2분의 파이가 됐을 겁니다. 자, 우리 파이가 얼마야? 파이는 180도이기도 하지만 라디안 분의 파이는 3.14라고 이미 알고 있잖아.
여기 값이 정확히 어느 정도쯤 되냐면 3.14 뭐뭐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되는 거야. 이해했을까? 그러면 2분의 파이는 1.5 정도? 그렇죠? 2분의 파이는 한 뭐 값이 1.5 뭐뭐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지. 그럼 1은 어디쯤에 있는 거야? 1은 여기쯤에 있는 거예요. 아 잠깐만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여기 가운데가 지금 4분의 파이잖아. 4분의 파이는 1보다 끝나지 않을까? 3.14를 처음 나오시면 당연히 1보다 작죠. 근데 1은 정확히 어디 있냐면 여기 지금 1이 있으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값을 대입하면 요점이 코사인 1 요점이 사인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인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1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그것을 잘 판단하는 것이죠. 1은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테고 그래프를 그리면 사인 1 값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럼 탄젠트는요? 탄젠트 4분의 파이가 정확히 1이잖아. 탄젠트 1은 1보다 크죠, 그렇죠? 맞아? 4분의 8보다 크잖아.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탄젠트 그래프를 우리가 여기다 그리기는 조금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탄젠트 1 같은 경우는 그 1이라는 단어가 사실 4분의 파이보다는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치? 4분의 파이보다 1이 더 크잖아? 탄젠트는 기본적으로 증가함수야. 이어서 그죠, 그쵸? 그리고 이 값이 얼마 하는 거 봤더니 이 값이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탄젠트 40분의 1이니까. 즉 탄젠트 1은 1보다 큰데 얘들 아무리 해봤자 1을 넘지 못하지. 45도를 넘는 순간 탄젠트 1을 1보다 크게 되고 탄젠트 1이 제일 큰 값이 되게 되는 거야. 왜냐면 사인이나 1이나 코사인이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저도 1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 정도 알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 같다? 좋아요. 질문 있으실까요? 345번? 네. 같이 하자. 자, 3, 4부도 할게. 그냥 학생들만 봐. 자, 3, 4부는 그 옆 페이지네요. 26번. 자, 보자. 이건 딱 하나만 설명하면 돼. 얘들아, 이거 뭐야? 1이 뭐지? 1이 뭡니까? 1. 삼각함수에서 1은 조금 약간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죠? 뭔지 알죠? 그쵸?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에요.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이게 완전 제곱식 되지, 그치? 사보면 잘 보고 누가 더 큰지 잘 생각해 본다면 이게 양수나 음수나지 판단해 주는 문제가 될 것이다. 자, 1을 동그라미 쳐. 삼각함수의 1은 그냥 내쓰는 게 아니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되실 거예요. 이것은 완전 제곱식이 될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지금 있어. 지금 뭐 같이 참여가? 열심히 해. 오, 준서. 원래 이쪽이 양수라면 한번 더 쪽으로 치워. 자, 1 플러스 루트니까 1 마이너스 루트에 들어가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을 1 플러스 루트라고 해서 잘 표현하고 1 플러스 루트는 이게 2를 넘어갔지. 얘가 2점대를 넘지. 사이드 루트는 2를 넘을 수가 없는 거야.
느낌이에요. 오, 다 오셨어? 그냥 잠깐 58분이네. 잠깐 화장실 갔다 좀 갔다 오고 그 뒤에 상담 변정시 조금 안 하고 있죠?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